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많은 시니어 부모님들이 겪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15억대 자산을 가진 부부가 어떻게 반지하 월세살이까지 하게 됐을까요? 이는 단순한 개인의 실패가 아닌 우리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이 얽힌 이야기입니다. 김철민 씨 65세는 30년간 대기업에서 근무한 임원이었습니다. 재작년에 정년 퇴임할 때까지 억대 연봉을 받았죠. 부인 영희 씨 62세와 함께 경기도 평택에 아파트도 하나 있으시고요. 예금과 적금으로 4억 원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자신 있었어요. 국민연금에 개인연금까지 월 200만 원 정도는 나올 예정이었거든요. 자식들 독립도 다 시켰고 이제 우리 인생을 즐기자고 했었는데 퇴직 기념으로 유럽 여행도 다녀오고 손자 손녀 용돈도 넉넉히 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주변에서도 다들 너무나 부러워했죠. 김 씨 부부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모두 명문대를 졸업하고 각자의 길을 걷고 있어서 부모로서 자랑스러워하셨죠. 큰아들은 대기업 다니고 있었고 둘째는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고 딸도 직장 다니면서 연애 중이었어요. 다들 제자리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남 부러울 것 없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했던 문제가 하나씩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준호 씨 35세가 직장을 그만두고 카페 창업을 하겠다며 보증금과 인테리어비로 8천만 원을 요청했죠. 처음엔 거절했어요. 하지만 아들이 아버지 퇴직금도 있고 집도 있잖아요.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카페 시작하고 두세 달은 잘 되는 것 같아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 다른 카페들도 생기고 대형 저가 커피집도 길 건너에 들어오면서 매출이 뚝 떨어졌어요. 아들은 계속 운영비 대달라고 하고 임대료 밀린 거 대신 내달라고 하고 1년 동안 버텨보겠다고 하면서 거의 2억 썼는데 결국 폐업했어요. 그때 아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부모 마음에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어요. 이번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설상가상으로 둘째 아들 준영 씨 32세가 전세 사기를 당했습니다. 전세금 2억 8천을 떼이게 된 거죠. 며느리가 임신 중이었어요. 길거리에 나앉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마련해줬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법적 분쟁 비용, 임시 거처 마련 비용 등등이 더 들어가서 추가로 수천만 원이 더 들어갔죠. 전세 사기는 개인의 잘못이 아닌 사회적 문제였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가족이 떠안게 된 것이었지요. 그런데 마지막 타격은 딸 은정 씨의 이혼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바로 아이를 가져서 잘 사는 줄만 알았는데 남편이 외도와 폭력으로 급하게 이혼하게 됐고 양육권을 가져와야 했죠. 변호사비만 4천만 원이었고 딸 집도 구해줘야 해서 전세금으로 2억을 또 내줬어요. 딸이 일하러 간 동안엔 우리가 손주 키우게 됐고요. 그렇게 우리 집까지 팔게 됐습니다. 9억에 팔아서 빚 정리하고 나니 겨우 2억 좀 넘게 남더라고요. 지금은 반지하에서 월세 80만 원 내고 살아요. 손주 키우느라 파트타임 일도 못 구하겠어요. 하루 종일 아이 보다가 저녁에 딸 오면 그제서야 조금 쉬는 거죠. 김 씨 부부의 사연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의 72%가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어요. 평균 지원 금액은 연간 1,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1955년에서 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 부머 세대는 낀 세대라고 불립니다. 부모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들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세대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도 자녀들이 힘들다 하면 열심히 지원하는 이중 부담을 지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도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높은 집값, 취업난, 불안정한 고용 등등 청년들이 독립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들로 인해서 소위 캥거루족이라고 해서 나이가 20대뿐 아니라 30대, 40대가 되어서도 부모 집에서 안 나가는 경우도 많아서 부모님들 부담을 키우고 있지요. 또 다른 문제는 시니어들의 금융 지식 부족입니다. 평생 직장 생활만 하다 보니 투자나 재정 관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솔직히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같은 건 잘 몰랐어요. 은행 적금만 넣고 살았거든요. 자식들 도와주는 것도 투자라고 생각했는데 시니어들은 디지털 금융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아 정보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감정적인 판단으로 자녀들을 지원해주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서
객관적인 재정 계획이 어렵죠. 여기에 각종 금융 사기까지 더해지면서 시니어들의 자산 손실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갑자기 병원 신세 지게 되는 경우에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와 치솟는 물가까지 더해지면서 시니어들의 생활비는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장 생활이 막막해서 다시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수백 군데 이력서를 넣고 있는데 솔직히 대기업 임원 출신이니까 금방 작은 기업에라도 자리가 나겠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무 데서도 인터뷰 요청 한번 받아보지 못했네요. 65세 이상 재취업률은 1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부업으로라도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배달일밖에 없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 차별과 함께 급변하는 업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들이 있죠. 솔직히 지금 제일 힘든 건 자식들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우리가 이제 남은 돈이 별로 없어서인지 애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나 말투, 행동이 이전과는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애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집에 좀 오라고 하면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도 않고요.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이러다 우리가 돈 다 떨어지고 힘 없어지면 그땐 우리를 모른 척 할까봐 겁이 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김씨 부부의 사례로부터 저희가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어서 잘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훈 1. 명확한 경계선 설정. 첫 번째 교훈은 자녀 지원에 대한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노후 자금과 자녀 지원 자금을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노후 자금의 30%를 넘는 지원은 위험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부모는 여기까지만 도와줄 수 있다. 나머지는 너희가 해결해야 한다고요. 처음엔 서운했지만 지금은 이해해요. 가족 내에서 재정 지원 원칙을 문서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 기준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교훈이 단계적 지원 원칙. 두 번째는 단계적 지원 원칙입니다. 무조건적인 현금 지원보다는 다른 방법들을 먼저 고려해 보세요. 전문가들은 다음같이 조언합니다. 1단계 정보와 조언 제공, 2단계 인맥이나 기회 소개, 3단계 제한적 현금 지원 조건부. 아들이 창업한다고 할 때 돈부터 주지 않았어요. 먼저 사업계획서 검토해주고 멘토도 연결해주고 마지막에 최소한의 자금만 지원했죠. 교훈 3. 노후 자금 보호 원칙. 세 번째는 노후 자금 보호 원칙입니다. 최소 생활비의 20년치는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재정 플래너들은 월 생활비가 300만 원이라면 7억 정도는 반드시 가지고 있으라고 권합니다. 이건 자녀를 위해서도 필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야만 원활한 부모 자식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노후 자금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분산 투자도 필요합니다. 60대 이상은 주식 30%, 채권 40%, 현금성 자산 30% 정도의 보수적 포트폴리오를 권합니다. 교훈 4. 투명한 소통과 계획. 네 번째는 가족 간 투명한 소통입니다. 부모의 재정 상황을 자녀들이 정확히 알아야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매년 가족회의를 해요. 부모님 자산 현황도 공유하고 각자의 재정 계획도 나누죠. 그래서 서로 현실적인 기대를 하게 됐어요. 최근에는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재정관리 도구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활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훈 5. 전문가 도움과 네트워크 구축. 마지막으로 큰 금액이 관련된 결정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몇십만 원의 상담비가 몇억 원의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재정 상담사, 변호사, 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미리 구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시니어를 위한 재정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5가지의 교훈을 알아보았는데요.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부모님들께서는 저희 같은 실수는 하지 마시고 현명하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녀에 대한 사랑과 현실적인 판단, 둘 다 필요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현명한 노후 준비를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하셔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니어 정보를 받아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궁금한 점을 나눠주시고요.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남은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